질문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새해가 밝으면 결단도 하고 뭐 1년의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새해가 밝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뭐 우울해지고 또 뭐 겨울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있다는, 겨울을 탄다는 게 궁금해요. 어떤 의미예요? 겨울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평소 다른 계절에는 느끼지 못한 우울감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막 새해에 남들은 막 달리는데 나는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듯한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좀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 내가 막 새해만 되면 막 가슴이 막 설레고 야 뭔가 해야겠다 막 그 열이 찼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네. 그때는 언제예요? 3, 4년 전? 그때는 뭐가 달랐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환경적인 변화도 새해마다 있었고 그리고 나이도 또 어렸고 했으니까 네,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내가 올해 또 이렇게 이제 겨울만 되면 겨울을 타는 계절을 타는 내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뭐 열심히 막 계획을 세우고 달려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요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더하기 내가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동기가 자극될 때 내가 어딘가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그 지점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삶을 살 거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 건지 그게 분명해야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오늘은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궁극적인 지점이 없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가 좀 난망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가까이에는 10년 후 아니면 짧게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또 궁극적으로 내가 저 세상으로 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교사였어요. 교사? 네. 오, 어제 교사를 얘기하니까 얼굴이 활짝 피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릴 적 꿈이 교사였는데 또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교사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직업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삶도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 아니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는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는 이 상상의 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얼토당토하지만 2045년에 20년 후에 나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굉장히 황당한 상상도 있잖아. 저는 20년 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거장이 되고 싶습니다. 오, 거장?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집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역시 아니 딱 이렇게 목소리에서 얼굴 표정에서 이미 거장이 된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후에 그 편집계의 거장이 된 내가 지금의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작은 성취를 이루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그 거장이 된 내가 야, 너 올해 이런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어. 3가지를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편집적인 기술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네. 그 한계가 있다는 거 아는 것도 엄청난 자각이네요. 훌륭하시네요. 그 한계도?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술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기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창의성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창의성이나 아니면 기획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하는. 그렇구나. 지금 이제 아까의 나와 지금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고 올해 이제 그 거장이 나한테 이렇게 숙제를 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새해라는 부담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고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이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본인을 전환도 시키고 막 미래도 상상하고 하면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 2025년에 분명히 그 작은 성공에 작은 성취를 하게 되면 20년 후에 거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라는 존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궁극적인 꿈이 있으십니까? 예, 내가 당장 올해 뭐를 할까, 오늘 어떻게 열심히 살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나의 이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고 장기적으로 가면 장기적으로서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함선을 끌고 가는 함장인데 내가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나의 항해의 그 지점은 어딜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각자 이체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살고 왜 그럴까요? 그 내 안에 어떤 자극 요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극은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 생각해요. 그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내 목표가 뭐가 중요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안에 많은 포텐셜을 이끌어내서 나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명확하면 또 전략적으로 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저 장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뭐 하고 중기적으로 뭐 하고 장기적으로 뭐 해야겠다 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연도별로도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3년 후에는 뭐 하고 이게 쫙 나오고 이제 올해 우리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편집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다시 그럼 올해 편집 공부가 나의 또 목표예요. 그리고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해서 하나하나 이루면 올해의 성공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연말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러면 연초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2025년에 내가 이런 거를 이뤘잖아. 그럼 이제 편집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 끝.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지? 뭐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뭔가 뭐 크리에이티브에 관련된 뭔가를 공부할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2026년에 그걸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년 하나, 두 개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열정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찾기 위해서는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나를 잘 이끄는 삶에서는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셀프 리더십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나라는 존재를 360도로 막 조명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고, 나의 가치는 뭐고,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또 내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삶의 자원은 뭐고, 이걸 총망라해서 보신 다음에 나의 어떤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를 쫙 보시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으신 분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없으신 분은 반드시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아까 20년 후의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매년 나는 어떤 뉴스를 만들까? 2025년에는 편집의 최고가 된다. 2026년에는 어떤 뉴스를 만들고 2027년에는 어떤 뉴스를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년간 나는 20개의 엄청난 그런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작은 성공을 모아서 큰 위대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2025년 내가 좀 무력하고 좀 우울감이 있고 계절을 타는 나이더라도 다시 한번 리세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무한한 잠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줘요. 여러분들 자신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2025년 멋지게 출발하셔서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그런 목표 지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시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뭔가 새로운 목표를 디자인하고 싶은 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5대 뉴스 또는 10대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온 나의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뭘까?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내가 도전하고 있을 것은 뭐지? 10년 후인 2035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2035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25년에 반드시 도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2025년 연말에 도전이 성공했을 때 어떤 축하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멋진 나의 2025년 도전 과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